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인데요.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벌써 거의 10년 전에 이분은 이러한 내용을 전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늘 그렇듯이 10년이 지난 뒤에야 뒷북을 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들이 이제서야 남성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남자는 태생이 소모품으로 살아가게끔 결정되어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남자들도 살면서 본인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남자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 환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 책이 상당히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 이 책의 시작은 남녀의 관계를 재해석해보자 라는 그런 제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는 사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미 지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페미니즘이 태동을 하면서 남녀를 갈등 관계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들, 편협한 사고를 고집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규탄하는 것들, 남성이 억압받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행동과 태도들, 그리고 남성들은 절대로 불평을 해서는 안 되고 여성들만이 불평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런 내로남불식의 사고들, 이런 게 페미니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여성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거를 보면 젊은 여성들을 페미니스트 운동가로 양성하는데 거의 모든 노력을 쏟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여학생들은 불만 수집가가 되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성에게 분노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의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은 만연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과거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였던 노라 빈센트라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요. 과연 남자들이 얼마나 그 가부장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가, 이걸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남장을 직접 해서 남성으로 살아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세계에서 지내보니까 남성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비참할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남성이 누리는 것들에는 결국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 노라 빈센트는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여성 우월적인 또는 여성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그때 버리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성을 이겨먹을 수 있는데 굳이 평등이라는 신념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경지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을 많이 했지만 현실에서 보면요, 남성들이 무지막지하게 차별을 당하고 삽니다. 그거는 이 책에서 일관성 있게 자료들과 통계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는 남성들의 다양한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그들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서 가부장제가 가지는 억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부정하면서 가부장제가 주는 혜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대를 한다는 거죠. 법률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수감 기간을 선고받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자, 노숙자는 어떨까요? 여성 노숙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노숙자 집단은 경멸 대신 지지와 보살핌, 상담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여겨진다. 남성이 노숙자가 되면 나가 죽을 놈이죠. 하지만 여성이 노숙자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들. 근무 중 사망한 미국인 중 92%가 남성이다. 자,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고 당연히 남성들의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조국에 대한 일방적인 애국심을 가져도 국가는 그만큼 보답해주지 않고 심지어 합리적이지도 못한 목적을 위해
개인을 주저없이 희생시키는 것이 국가의 모습이다. 그 남성들의 경쟁이 없이는 문명도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남성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형수, 실업자와 같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하며 그들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남성의 목숨은 여성에 비해 훨씬 값싸게 취급된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부족했던 구명보트는 여성의 몫인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 가부장제 아래서 온갖 특권을 누렸던 그 소수의 알파메일들, 그런 사람들이 선실 하층 여성들보다도 못한 인간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남성들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구명보트에 탔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운의 남성들이 배에서 가라앉기 시작하자 물에 빠진 남성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길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남녀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믿어온 남성들은 순진한 환상에 빠진 것이다. 자, 이제 하이퍼거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얘기들이죠. 예, 여성은 결국에는 최고의 남성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성보다 더 잘난 남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성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여성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성에게 상당한 욕구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진부한 얘기가 됐을 정도로 이 수컷들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모든 자원을 독차지하고 번식의 기회까지도 독점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에서 살고 있는 남성들은 결국에는 그 우두머리 수컷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런 자손들끼리 또다시 경쟁을 해서 거기서 최고의 수컷만 또다시 살아남는, 네,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수컷 외의 대부분의 수컷들은 암컷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게 이 수컷의 운명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인간 수컷이 이렇게 섹스의 기회가 많았던 역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지금 젊은 남성들을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로운 섹스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시간과 달리 피임법도 확실해져서 도덕적, 법적, 경제적 의무를 질 필요 없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됐는데도 참 아이러니하게 남성으로서의 위대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부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화의 핵심은 생존이 아니라 재생산에 있다. 자신의 유전자를 다른 이에게 남긴다는 자연의 성공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공한 것이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실패한 것이다. 남성으로 산다는 것은 여성으로 사는 것과 달리 생물학적 실패를 수반한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 번식을 실패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는 분투를 통해 더욱더 부유하고 강하며 많은 아이들을 가졌던 남성이 대체로 더 많은 여성을 유혹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겼다. 남성은 자연의 장난감이자 실험 대상이다. 남성은 일반적으로 재생산에 실패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운명이다. 오늘날의 후손은 세상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박을 했던 남성들의 후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성에게는 본능적인 경쟁 욕구가 있는데요. 자, 쉽게 흥분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전략이다. 남성의 경쟁심은 확고한 생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다. 남성은 자주 여성을 위해 싸우고 여성을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남성이 여성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남성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스포츠에서 주는 그 점수, 그 스코어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남성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남성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남성의 그 약점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강한 남성일수록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은 적에게 약점을 노출시키고 집단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남성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느니 차라리 어려움을 그냥 견뎌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약한 남성들에게 사회는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참 불편한 진실이죠. 남자 혼자 죽다 뭐 이런 책이 있어서 찾아봤는데요. 남자는 일단 돈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는 혼자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성은 사회에서 소모품으로 쓰여질 수 없으면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천재나 정신지체가 심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남성 집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중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천재적인 집단이 천재적인 여성들 집단보다 조금 더 이제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바닥층의 그 남성들이 밑바닥층의 여성들보다 훨씬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천재부터 그런 그 밑바닥까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자연과 문화가 이 남성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합하여 가지고 이 남성들을 일종의 그 실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수의 남성들만 살아남아서 그냥 많이 씨를 뿌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들 이외의 남성들은 그냥 실험 대상으로 이제 쓰여지고 이제 불필요해지면은 이제 싸그리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게 바로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배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극단적이 되기 쉽죠. 왜냐면은 그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훨씬 더 창의적인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한테 있어서 섹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성에게 성공과 섹스는 맞물려 있다. 남성들이 일과 성취의 시스템 구조에 장단을 맞추는 한 가지 이유는 성공을 했을 때 여성들을 차지할 수 있고 그들과 섹스를 할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라고 볼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젊은 남성에게는 섹스할 기회가 없었다. 심지어 결혼한 남성들조차 그렇게 섹스를 많이 하지는 못했다. 우리 남성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결핍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계속 진화를 해온 거죠. 자, 지구상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남성들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지 못했고 남성들은 이 낮은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끈질기게 섹스를 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번식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기회라도 잡으려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상에 오르려고 한다. 정상에서는 여성들이 미소로 반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일에 중독이 되고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이런 이유들은 결국에는 이런 번식 욕구와 아주 직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욕이 높은 남성들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남성들일수록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테스토스테론은 성욕뿐만이 아니라 남자다움과 연관시키는 대부분의 행동들, 심지어 우리의 신체까지도 그게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뭐 턱이 발달하고 이게 약간 눈이 들어가고 이런 모든 신체적인 특징들이 남성 호르몬의 분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요. 네, 자꾸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레즈비언 커플들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섹스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섹스의 시작을 이끄는 역할은 불가피하게 남성이 맡게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되게끔 만들기 때문인 거고요. 여성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훨씬 적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섹스의 시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남녀와의 사회성의 차이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뭐 여성이 보통 사회성이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회성은 그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남성도 이미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 남성이 주로 만들어가는 사회성은 어떤 큰 집단과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회성이 더 발달돼 있다는 거죠. 큰 조직에서 분업화가 가능한 이유들, 그리고 거기서 또 문화가 만들어지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남성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사회성은 그 1대1 관계에서 주로 발현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여성의 사회성이 보통 겉보기에는 대단히 친밀해 보이고 훨씬 사회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중심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이제 하지만,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 사회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의 사회성은 조금 더 주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여성의 사회성은 공동체적으로 관계지향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 모든 성인 여성은 여자지만 모든 성인 남성이 남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건데, 남성은 남성이라는 것 자체로 존중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다움을 획득하려면 뭔가 업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업적을 내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남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성은 대단히 일시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만들어지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남성에게 남자답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다. 그리고 이런 만약에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남성들은 결국 공격적인 충동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남성들한테도 사실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자들이 남자들을 요즘에 너무나 얕보고 깔보고 정말 남성들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업신여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듯이 지금은 그 반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또 다시 한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로 있을 때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남성은 원래 착취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착취받는 것 자체가 이제 당연시되는, 자, 그래서 여성은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만 남성은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 문화가 남성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다. 남성의 인생은 획득된 지위를 위주로 돌아가는 반면 여성의 지위는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존재 자체로 지위를 얻는다는 거죠. 남성은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는 것이 당연시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의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는 데 사용된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남성이 소모품으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성은 어떻게 살든 사회에서는 소모품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제도의 가장 확실한 기능 하나는 남성이 번 돈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말 많은 남성들이 알파메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일부 일처제를 선택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조차 자기 학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평생을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한 소모품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대다수의 남성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기러기 아빠도 그렇고 최근에 대두되는 퐁퐁남도 그렇고,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보내야 하는 일이 많고 전 부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요즘 남자들은 이제 여자애들처럼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남성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자존감 높이기 같은 그런 교육은 남자아이들에게 별로 좋을 게 없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만족하고 어떤 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요. 더 이상 남성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부장제가 이미 무너졌고요. 남성으로서 존중을 받지는 못하지만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존중은 안 해주면서 책임은 져라. 그런 이중잣대는 더 이상 남성들이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성이 그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건설하고 이런 역할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어떤 큰 조직을 만드는 그런 남성들 특유의 그 사회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실 여성들도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위계를 갖는 게 너무나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여자들은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여자들은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일들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여성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급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은 목숨을 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정말 여성들이 원할까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여성을 봐도 남성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커다란 팀을 꾸리고 운영하는 반면 엄청난 수의 여성들 사업은 대부분은 시간제 및 1인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여성의 본성 자체가 어떤 큰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뭔가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남성들보다 수익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남성들 일하는 거 보면 과로사 하는 거는 대부분 남성들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문화는 모두에게 보상을 동일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대신 유용한 것을 성취한 사람에게는 큰 지분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남은 찌꺼기만 제공할 뿐이다. 남성이 실패자가 되는 것은 문화의 입장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실패자가 발생하는 것이 문화에 유용할 때도 있다. 남성들이 얼마나 그 사회에서 소모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한 예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즐비한 호주 시드니에 가보니까 정말 그 멋진 집들이 있잖아요. 그 집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은 대체로 남편들이 모은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남성들이 대개 일 중독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 중독자가 된다는 것은 노동의 결실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즐기는 사람은 아마도 그의 아내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의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인구학적으로도 남성들은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로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남성은 정말 뭐 몇 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씨를 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은 거의 머릿수만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남자와 수많은 여성의 조합이 수많은 남성과 여성 몇 명의 조합보다 더 많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인구 조절에 적용이 되는 거죠. 사실 알파메일 몇 명 빼고는 다 죽어야 마땅한 이런 남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남성들은 평생 어떻게든 섹스 한번 해보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만 하다가 죽어가는 이런 남성들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남성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남자 나이가 사실 30 정도만 돼도 자기가 뭔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소모품으로 쓴다는 사실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게 쉽게 말해서 브루필만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대부분은. 그냥 열심히 한 여성한테 구애를 해서 아이를 한둘 낳고 거기에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이제 아이도 다 크고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안 되면 아내와 자식한테 토사구팽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 남성의 인생이다. 지금 하는 얘기들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궁금하다면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남성들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워낙에 그 자기 확신들이 강하기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뭐 깨질 만큼 깨져보고 그래서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깊이가 생긴다고 할까요? 이게 몸으로 때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험적인 지식들이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성이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그 남성의 삶의 고뇌와 삶의 깊이는 정말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부터 대기업의 총수까지 누가 더 깊다고 과연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사실 이 책의 내용이 꽤 방대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남성은 일단 태어나자마자 잠재적인 소모품이 되는 걸로 이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되게 크죠. 이미 내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단지 이성의 뇌로 합리화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조상님들의 인생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소름 끼칠 정도로 조상님들과 내 모습이 닮아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식이 뭐 완전히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남성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알파메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타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누리는 게 많은 것만큼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필 같은 경우는 처자식을 부양하면서 자손을 번식하는, 네, 이런 전략을 쓰게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성욕은 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대체로는 그 아내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 뭔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게 정말로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베타 남성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번식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만 잘라서 기르자 뭐 이런 것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성은 빠른 속도로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저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여성 경험도 그냥 남들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좀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면서 사회에 도움되는 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번식을 위해서 도전하기에는 이제 많이 지쳤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어차피 남성의 삶은 고달픈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알파메일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서 타살을 당한다거나 갑작스럽게 사회적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베타남들은 어떨까? 이제 이 사람들도 늙고 병들어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처자식한테 버림당하기 쉽죠. 이혼을 당한다거나 가족끼리 같이 산다고 해도 거의 뭐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남성으로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죠. 고독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저같이 이제 뭐 블랙필 또는 뭐 믹타우 같은 이런 뭔가 좀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적인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면, 연애와 결혼 같은 여성과의 관계성을 꼭 여자의 관계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연애와 결혼이 아니더라도 여성들과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꼭 블랙필이라고 해가지고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블랙필러들도 성욕은 있기 때문에 그 성욕을 해소하는 방법이 픽업 아트라든가 연애를 통해서는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이게 약간 그 문화의 부작용 같은 거를 역이용을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남성들 간의 경쟁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들은 남편을 두고도 끊임없이 더 나은 남성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본능을 채우려고 하고요. 알파 메일들은 자신의 타고난 신체와 능력으로 거의 모든 여성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든 거의 모든 남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부양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소모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남성들과의 경쟁을 오래전부터 포기해 왔던 것 같아요.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선천적으로 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위험에서 노출되거나 끊임없이 착취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방식의 삶도 내 인생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죽는 웰다잉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